왕이 보고 웃으면 희롱이 아니겠소. 우리가 왕을 웃겨 보이겠소. 영상군이 집권하던 시대 광대들을 주인공으로 광대들과 영상군의 열망을 다뤘는데요. 받아 주십시오. 또 돌아보세. 절대 권력저항에 허유하고자 했던 광대들은 자유를 열망하지만 이용당하고 음모에 빠지는 슬픈 운명이 펼쳐집니다. 아마도 연한군이라는 왕을 그 누구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선시대, 연한군 시대에 나온 어떤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흥청망청인데요. 연한군 시절에 채용사라는 관리직이 있었는데 이 관리직이 하는 일은 미모가 뛰어난 처녀들을 궁궐로 데려오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모가 뛰어난 처녀들 가운데서도 가무까지 뛰어난 이들을 흥청이라 불렀다 그래요. 그 대표적인 역할이 장록수인 거죠. 결국 그렇게 흥청들과 놀다가 망했다는 의미에서 흥청망청이라는 이야기가 유래가 된다 그래요. 근데 연한군은 예쁜 여자뿐만 아니라 광대를 좋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은 공길에 대한 기록이 정말 짧게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놀자. 궁궐에서 놀이를 하다가 왕을 풍자하는 언행을 했는데 그 노여움을 가서 결국 귀양을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망극하오나 너랑 나랑 둘이서 계속 놀자 말이다. 그런 조선 왕조실록의 한 줄의 모티브를 가지고 만든 연극이 바로 이라고 하고요. 그 이가 결국 지금 말하는 왕의 남자라는 영화가 된 것이죠. 관대들이 뭘 알고 했겠어? 처음에 사실 개봉할 때만 해도 굉장히 큰 인지도가 있는 작품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기대작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재밌게도 이 작품은 제작비가 불과 44억 수준에 달하는 작품이었는데요. 이걸 누구 코에 붙인담? 안 쫓겨나길 다행인 줄 알고 먹어. 실미도 같은 작품이 현재 작비만 해도 80억 수준에 달했다는 걸 이해해보면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수준에도 아직 못 미치는 그런 정도의 제작비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명량과 광의 왕이 된 남자에 이어서 역대 하극 영화 안에서도 흥행 3위를 기록한 작품으로 남아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영화가 소위 말하는 스타 캐스팅이 전혀 없었어요. 가무성 배우 정도를 제외하면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배우가 별로 없었고요. 심지어 그 흥행하기 어려운 하극 장르에다가 퀴어 코드가 있는 동성애 코드가 있는 영화였다는 거예요. 괜찮을까? 그런 우려가 반영이 됐는지 몰라도 당시 개봉할 때 스크린 수를 보면 거의 313개 정도? 그만큼 이 영화가 처음 시작점에서 다른 영화에 비해서 열세였던 그런 영화였는데 이 영화가 재미있다,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개봉 첫 주에 비해서 둘째 주에 더 많은 관객이 들고 둘째 주에 비해서 셋째 주에 더 많은 관객이 들고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은 그 헤어질 결심을 정말로 10번씩 보는 해친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에 앞서서 일찍이 2005년도에 왕의 남자 페인이라고 하는 그런 열성 관객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영화를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5번, 10번, 거의 20번 넘게 보는 그런 대단한 매니아층이 형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니 저거 수경장 씨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들이 갖는 애정 자체가 이 왕의 남자를 천만 영화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 영화에 대해서 그만큼 애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 이런 관람평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중기 배우의 그 인기는 정말 소위 말해서 어마무시했죠. 실제로 이 왕의 남자에서 이중기 배우가 이 오디션을 볼 때 거의 경쟁률이 3,000대 1에 준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 좀 비화가 있어요. 의외로 주연 배우 중에 한 사람이 이중기 배우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장생 역할을 하는 가무성 배우였는데요. 이거 죽일 작정이야. 어디서 깽판이. 이 배역은 굉장히 좀 여성스러운 면모가 있어야 되는데 저 친구는 너무 털털하다, 너무 남자 같다, 그래서 아무래도 못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익 감독이 이중기 배우를 캐스팅했다 그래요. 못 가!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중기 없어? 이제부터는 무영이야? 중성이야? 계속 이렇게 요구했다 그래요. 근데 단순히 감독이 혼자서 배우에게 요구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함께 트랜스젠더 바에 가서 트랜스젠더들이 하는 행동들을 이중기 배우가 보고 익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노력 자체가 결국에는 한층 더 높은 완성도로 완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놔.
일단 이 영화에서 감우성 배우와 이준기 배우가 굉장히 좀 도드라진 역할을 맡았지만 연한을 연기한 정진웅 배우의 열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준익 감독은 정진웅 배우가 굉장히 반듯한 사람이라는 걸 느낀 거예요. 궁에 광대를 두고 죄를 보는 게 정녕 아니 될 일이요. 선왕께서는 광대패를 부를 때 그 연애의 성격과 의에 따라 하도록 법도를 정하셨사옵니다. 정말 이 나라 법도에 그런 것까지 정해져 있어? 이렇게 반듯한 사람이 광기 어린 캐릭터를 하면 어떨까? 감독 특유의 눈썰미를 발휘해서 정진영 배우를 일찌감치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어디 보자. 난 이런 요상하게 생긴 건 필요 없어. 이런 거라면 또 모를까. 열한가? 그런데 정진영 배우는 캐릭터를 정말 꼼꼼하게 분석하기로 유명한 배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준익 감독이 정진영 배우에게 연하는 절대로 공부하지 마라. 그런 특명을 내렸고 대령했습니다. 여가. 정진영 배우가 처음에는 이대로 해도 되는 걸까? 라는 불안을 안고 즉흥적인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연기를 해봤는데 내가 이렇게 연기한 내 모습이 굉장히 좀 해롭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역시나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잘 봐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광대역을 맡은 배우들이 분장을 하는 장면이 정말 많은데 기본 분장에만 3시간이 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다 그래요. 쑥덕 말을 해라 이들아. 지금도 광대들 얘기 우리들 얘기 가는가? 그 영화 안에서 이제 경극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문제는 이 영화가 여름에 촬영했던 거예요. 그래서 분장이 계속 땀에 씻겨 내려가는 상황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로 시간과의 싸움이 치열한 영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되어 사랑하는 여인에게 어찌 사약을 내리라 하십니까? 사약을 들라. 이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알록달록한 그런 광대의항이 많이 나오죠. 천으로 안감을 대고 겉감은 종이로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종이의항이라 불렸다고 하는데 만들기가 쉽지도 않지만 종이가 자칫하면 구겨지거나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기하는 배우들도 조심스럽게 연기를 해야 됐는데 문제는 이 영화에서 제작한 종이의항이 인물당 딱 하나씩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종이의항에 투자한 비용이 1,000만 원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이 의항을 제작하기 쉽지 않았던 거예요. 황제가 내게 친히 보약을 내리시니 내 어찌 받지 않으리요, 아들아. 그 영화에서 보여지는 광대들의 긴장감이 어쩌면 그 종이의항을 입은 배우들의 긴장감이 자연스럽게 반영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